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베이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나눠서 코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영역을 구분해야겠죠. 이러한 컨베이어 포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객체의 크기나 분류에 따라 나눌 건데요. 크게 분류하면 이 포장 라인 하나를 객체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작게 구분하자면 인터페이스나 모터 구동, 제품의 상태 이런 부분으로 잘게 쪼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구역 나눠 놓은 것처럼 컨베어마다 구분을 해서 코딩을 할 것이고요. 각각의 영역마다 역할에 맞게 코딩하겠습니다. 컨베이어 1번은 앞단에 빈 제품을 이송받는 역할을 하고요. 앞서 PIO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기 때문에 컨베이어 1번에서 컨베이어 2번으로 이송하는 프로그램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 2번은 버퍼 구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요. 컨베이어 1번에서 빈 박스를 받고 컨베이어 3번으로 빈 박스를 이송하는 프로그램만이 필요합니다. 컨베이어 3번에서는 컨베이어 2번에서 빈 박스를 받아 위에 사이로에서 제품을 채워서 컨베이어 4번으로 풀박스를 이송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이로 프로그램을 코딩하지 않고 따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컨베이어 2번과 같이 버퍼 구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컨베이어 4번에선 컨베이어 3번에서 풀박스를 받아서 컨베이어 5번으로 이송을 할 것이고요. 컨베이어 5번에선 컨베이어 4번에서 박스를 받아 이 다음 설비에 이송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PIO 프로그램 코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프로그램에 추가를 할 것이고요. IO 컨버전을 먼저 코딩을 하겠습니다. IO 컨버전을 하려면 IO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코멘트를 좀 변경을 했고요. 컨베이어 5번에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IO 컨버전 코딩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오토 프로그램 코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컨베어 1번은 인터페이스 중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원샷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컨베어 구동신호와 같이 컴플리트를 날려주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들어가고 시작하겠습니다. 컨베어 1번이 2번으로 구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송하기 위한 조건은 컨베어 1번에 제품이 있고 컨베어 2번에 3번 로제큐 컨베어 2번에 제품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단계별로 구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구동 조건에 앞서 이 이동 명령을 인터럽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 실제로는 이 부분에 사이로 제품이 투입되고 완료되는 어떠한 신호를 받아서 인터럭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버퍼 구간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할게요. 컨베어 2번에서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는 컨셉이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같고요. 이 5번 다음에는 다음 설비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송 프로그램, 이송 PIO 프로그램 코딩이 필요하겠죠. 코딩을 하려면 PIO 스케줄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앞쪽이 전 단계가 컨베이어 5번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코딩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쪽이 컨베이어 1번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코딩을 했죠. 이 부분을 맞춰서 코딩하겠습니다. 제품이 있고 동작하고 있지 않을 때 가능 신호를 넘겨주죠. 가능 신호와 가능 신호를 넘겨줬을 때 뒷단에 명칭이 잘못됐네요. 태그 수정을 하려면 오른쪽 버튼에서 에디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요청 신호가 들어올 것이고, 리퀘스트 요청 신호가 들어오면 컨베이어 5번은 요청을 날려주면, 리퀘스트가 아니구나, 파시브 가능한 신호가 들어오면 리퀘스트를 넘겨주고요. 이 리퀘스트를 보고 백에 그 다음 설비에서 리퀘스트를 보고선 부동 신호를 날려줍니다.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걸어줄 것이고요. 답장 프로그램처럼 컴플리트를 서로 완료가 되면 컨베이어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줄 것입니다. 상기 측에서 컴플리트를 받고, 이 부분이죠. 컴플리트 신호를 받고 (1초에서) 3초 정도 유지한 후 오프를 시킬 것입니다. 이거는 통신 간에 뭔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끊겨지면 이 타이밍상 가끔씩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한 번 정도 신호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잠시라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타이머는 오프 딜레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오프 딜레이를 사용을 해야 뒤에 설비에서 오프 컴플리트가 오프가 돼도 딜레이가 3초 정도 유지를 할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들어갈게요. 오토는 된 것 같고요. 실제 구동할 수 있게 아웃풋 부분이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모터 부분에 인터럭이 더 들어가요. 이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구동 부분, 구동을 만들어주는 내부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터 트립이나 비상정지, 수동 자동 모드, 기타 알람 등에 따른 인터럭이 경우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구동하는 부분에서 구동 방식에 따라서 적용되는 입출력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단지 직기동, 단방향 구동만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는 속도, 런, 가능, 기타 등등 한 2개, 3개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버 같은 경우는 구동 방식이 좀 다르고요. 일단 지금은 직기동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단방향 구동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풋 프로그램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볼게요. 전에 사용했었던 시뮬레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먼저 자동 시작을 하고요. 컨베이어 1번에 인터페이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구동이 1번에 제품이 도착을 하면 1번과 2번이 동작을 해야 되고요. 컨베이어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면 2번, 3번 동작, 2번에서 3번 동작하면 3번으로 넘어가면 3번, 4번 동작,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면 4번, 5번 동작,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면 인터페이스 가능 신호가 들어가죠. 설비가 제품을 넘길 수 있는 가능 조건이 됐다라는 비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뒷단에서 이 인터페이스 신호에 따라서 가능 신호를 넘겨줬고 상대 측에서 가능 신호를 컨베이어 5번에 넘겨줄 것입니다. 12번이고요. 넘겨받으면 요구 신호를 뒷설비에 넘겨줄 것이고요. 들어왔죠. 뒷설비는 그 요구 신호를 받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요청을 받으면 컨베이어를 구동을 시키죠. 컨베이어 구동이 되고 뒷단에서도 컨베이어가 구동이 되고 컨베이어를 온전히 받았으면 완료 신호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뒷단의 인터페이스는 종료가 될 것이고요. 저는 그 신호를 받고 완료 비트를 세우죠. 뒷단의 완료 비트가 꺼지면 3초 동안 유지를 하고 PIO를 종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좀 볼게요. 1번에 제품이 있고 컨베이어가 구동을 하고요. 2번이 구동을 하고 3번 건너뛰고 4번이 제품이 있을 때 4번, 5번이 동작을 하겠죠. 여기에서 앞에 제품이 딱 채워졌을 때 전단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보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락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완료가 됐고요. 컨베이어 1번에서 5번까지 제품 이송하는 프로그램이 완료됐고 컨베이어 5번에서 뒷설비 인터페이스 부분까지 PIO 프로그램 코딩까지 완료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이로 프로그램을 하고 이 사이로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받아서 인터락 제품이 투입이 된 후에 이송하는 프로그램까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